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센 컴퍼니의 김용욱이고요. 이번 시간은 앞 세션에서 저희 윌리엄사 수석의 그 클라우드 어롭션 프레임워크 소개에 이어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시고자 하는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의 전환이나 그 신규 도입이 원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제공되는 애저 스타트 오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께 이번 세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AS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다음 방법론, 세 번째로 어세스먼트 대상 서버에 대한 선정, 그리고 어세스먼트 대상 서버 진단 및 산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S로 진행하게 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애저 스타트 오퍼란 무엇인가? 애저 스타트 오퍼에 대한 간략한 개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SO는 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토하고 진단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기준화된 툴과 프레임워크로 이제 클라우드 신규 도입이나 아니면 레거시 인프라에 대한 진단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오퍼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SO는 기업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MS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AWS나 구글이나 이런 타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인프라 환경을 이제 클라우드에 적용을 할 때 운영 환경을 분석을 하거나 또 비용을 분석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 서버의 진단과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ASO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CXR 분석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에지지 인프라부터 이제 투비 인프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방안이나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할지 우선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기존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이제 옮기는 형태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폐기해야 되거나 또 새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설계를 새로 해야 되진 않는지 뭐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이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보고 계시면 6R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구분에 뭐 리타이어, 리텐,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이렇게 리아키텍트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이니셜로 맨 앞에 R자가 붙기 때문에 6R 분석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만 우선 처음부터 보자면 리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중복된 어플리케이션, 뭐 DR 구성을 했다든가 뭐 이중화 구성을 했을 경우에 구클러스터 등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리타이어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를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경우에 이제 리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구성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운영하시는 기업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온프레임을 유지를 하는 것이 더욱 이제 운영 효율적이다, 뭐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측면까지 이제 고려를 한 상황에서 이제 리테인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다. 우리는 다만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고스란히 떠서 이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리호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앤 쉐이프라고 사용하시던 서버들의 OS를 이제 최신화하고 싶다거나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혹은 DB가 이제 구형화돼서 버전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클라우드를 이관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리플랫폼을 이제 방향성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팩터의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최적화된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성이나 재확장을 이제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2003 R2를 예로 들어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사실 지원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관할 때 새로운 버전을 이제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이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아키텍트인데 어, 홈프레미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너무 구형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모두 폐기를 하고 아예 우리는 전부 클라우드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IaaS뿐만 아니라 SaaS나 PaaS도 함께 도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고 클라우드로 넘어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리아키텍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고객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고객사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지금 콜싸게 상장이 된 헬스케어나 제약 쪽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의 기업과 그 국내 대표적인 그 리테일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적용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CX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이그레이션 방안에 그 방안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전체 마이그레이션 컨설팅의 범위를 보고 계시는데 ASO는 그 에지이지 인프라에 대한 이 어세스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그레이션 대상 서버에 대한 이제 기술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타당성 검토를 위한 POC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거시 인프라에 대한 어세스먼트부터 마지막 운영 안정화까지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이 어세스먼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을 들이고 해야 될 과정이기도 한데 이 어세스먼트 리포트와 POC의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이그레이션의 결과와 효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밀도 높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세스먼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전체 마이그레이션의 단계에서 지금 ASO는 표시되는 두 개의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 크게 어세스먼트 그리고 마이그레이트, 옵티마이즈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ASO는 POC까지, 어세스먼트와 POC까지를 스코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과정에서 고객사의 담당자와 제니센 컴퍼니 엔지니어는 아주 지속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뷰를 이어나가면서 그 다양한 마이그레이션의 시나리오에 대한 방안을 이제 마련하기도 하고 기존의 환경 분석이나 뭐 대상 서버에 대한 파악도 진행을 뭐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 워크로드에 따라 우선순위를 또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아키텍처의 적용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JG 기존에 사용하시던 운영 시스템과 투비 인프라에 대한 갭 분석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것에 대한 갭 분석을 진행한 후에 투비 인프라 구조에 대한 설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했으면 기술적인 검증이나 타당성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에 앞서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또 인프라 환경을 구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POC로서 이렇게 테스트와 검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과정들의 세부 절차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ASO 개요에서 보신 그림과 좀 같은 그림인데 이 방법론은 저희가 그 ASO를 진행한 모든 고객사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된 방법론이고 우선 어세스먼트의 이제 절차를 보자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뭐 첫 번째로 어세스먼트에 대한 환경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어세스먼트 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분석과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된 그 리포트를 고객사에 이제 제공을 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될지 이제 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 밑에 보이시는 이 5가지 사항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어세스먼트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뭐 어플라이언스 설치나 뭐 수집 서버 구성이나 네트워크 구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정보 수집과 인프라 구성 방안 검토가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전체적인 서버의 진단 및 투비 모델 설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안 수립이라는 커다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고객사와 ASO를 진행을 할 때 고객사의 담당자와 주로 이제 논의됐던 부분이 그 고객사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 업무 범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또 방향성을 조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이유가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온프리미스 환경, 시스템 환경과는 이제 전혀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나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시스템의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뭐 버전업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은 또 없는지, 사용 중인 뭐 서드파티 솔루션이 지금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을 때 뭐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지, 혹은 백업이나 DR에 대한 구성을 온프리미스와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 온프리미스와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리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리전을 선택을 해서 백업이나 뭐 DR을 구성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에 대해서도 역시 뭐 서드 파티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툴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클라우드에서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지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딥다이브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될 내용들이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정보 수집과 인프라에 대한 구성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업무 이제 상의 도출과 요구 사항에 대한 도출과 업무 스코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니센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되어서 업무 스코프과 이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고객사 쪽의 인프라 담당자분들이나 뭐 보안 담당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분들도 같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그 진단 서비스 팀을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모여서 전체적인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겠죠. 그 뭐 업무 대상에 대한 정의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요구사항 분석하는 것과 그 업무 범위에 대한 이제 주요 일정 이런 것을 합의를 하고 세부 진행 일정에 대한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시스템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 인터뷰하고 자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그 질의서를 뭐 인프라 담당자분들이나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분들 이분들이 각각 이제 전달을 해서 그 자료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정보 수집과 이제 분석이 맞춰지게 되고, 그다음 구성 환경과 자원 현황도 역시 인프라 담당자들로부터 이제 현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그 사용자에 대한 트랜잭션과 현황 및 추이까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수집과 인프라 구성 방안이 검토가 되면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에 대한 진단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 및 투비 모델의 설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애저 IaaS나 파스나 사스를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적용을 할 것인지, 이게 적용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수준 평가라고 해야 되겠죠. 수준 평가를 진행을 하고 뭐
이 부분은 굳이 꼭 인프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as 대 to be 모델에 대한 갭 분석을 하고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어떤 폐기할 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에 이제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앞으로 도입하게 될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구조의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구조 설계는 당연히 서버, DB,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설계가 돼야 되겠고요. 뒤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방화벽이라든지 방화벽이나 보안 같은 부분 그리고 DR 구성은 어떻게 할지 뭐 미러링을 할지 뭐 이중화 구성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수립이 되면 이제 구축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우리가 그리고 고객사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유사한 이제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선행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업계에서 동향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한번 구축을 해놓고 단기간 쓸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어떠한 서버를 어떠한 운영 시스템이나 이제 서비스를 이관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직접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한 후에 그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이행이 수립이 되면 완전히 마이그레이션을 마친 후에 이제 안정화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운영을 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부 진행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 수행 내용을 이제 절차를 보자면 지금 이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위에서부터 보자면 사전 미팅, 뭐 현황 조사, 데이터 취합, 뭐 분석 및 진단, 진단 결과 정리, 이행 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 그리고 최종 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전체 기간 중에 지금 1주차, 2주차라고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달력 캘린더로 1주차, 2주차가 아니고 진행을 한 업무일로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전 미팅을 진행을 하고 뭐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세스먼트 툴을 설치를 한다거나 뭐 툴을 이어서 시스템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온프리미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버들의 이제 일주일 동안의 뭐 CPU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용량, 그다음 디스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그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패턴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혹시나 잉여 자원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자원이 없는지도 역시 여기서 분석을 이제 취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취합되었을 때에 그 분석과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as is 대 to be에 대한 갭 분석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진단된 결과를 정리를 하면서 대상 시스템 중심의 이제 진단 결과가 정리가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6R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안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이 수립이 되고 이제 어세스먼트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그 분석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사에 전달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이제 서버 분석 진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셔야 될 단락이 어세스먼트에 대한 대상 서버를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ASO 방법론 말씀드릴 때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서버 진단이나 데이터 수집을 할 때에 그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상 서버에 대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현행 에이지 인프라에 대해서 어플라이언스 툴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서버가 그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버가 어세스먼트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고객사 대상으로 저희가 인벤토리를 확인을 하면서 그 오래된 서버들, 구형 서버들에 대해서 호환이 되지 않는 OS와 RDB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닉스 계열의 이러한 서버들은 리눅스로 U2L을 진행한 후에 진단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VMware ESX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용 하이퍼바이즈니까 이런 건 굳이 수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DB 쪽도 보면 DB2나 오라클 계열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저로 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X SQL로 이제 변환을 하는 툴이 제공이 됩니다. SSMA라는 이런 툴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SQL로 변환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제 서버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오라클 계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는 뭐 피파스도 포함인데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온프리미스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버전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버전이 그 포스트그레 9.6, 10, 11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좀 더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되는데 어세스먼트 툴이 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SQL DB 같은 경우에 그 온프레미 DB가 MS SQL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슈는 그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는데 그 확인한 이후에 고려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DB의 뭐 접근 제어나 백업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구성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이관했을 때도 이슈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이 호환성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뭐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의 엔지니어와 또 논의를 해서 뭐 기술적인 이슈가 없을지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외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솔루션을 아예 새로 클라우드용으로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면 나중에 또 이것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들 것이고 또 자원이 더 들어갈 테니까 좀 운영이 효율적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온프렘에 있는 MS SQL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라이센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애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가능한 버전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애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버전이 지원이 된다면 애저로 이관할 때 신규 라이센스를 이제 구입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라이센스를 승계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에서 IaaS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또 파스로 제공되는 DB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될 계획이다.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 구성 방안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VPN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환이 되는 장비가 이제 갖춰져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DB에 관련된 내용들도 보셨고요. 이제 그 정보 수집 방안 관련 내용인데 우선 진단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이제 수집 방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서버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 서버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형식의 온프렘 인프라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나 뭐 IT 환경에 대한 조건이 각각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에 맞는 장비들을 선택을 하고 운영을 했을 텐데요. 그렇게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환경에 대한 그 정보 수집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서버들이 뭐 물리 서버나 하이퍼브이나 VM웨어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서버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구성을 하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거기에 각각의 이제 서버 타입에 대해서 각각 다른 타입의 어플라이언스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는 뭐 물리 서버용 어플라이언스, 하이퍼브이나 하이퍼브이용, VM웨어는 VM웨어용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각각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물리 서버도 있고 우리는 하이퍼브이도 사용하고 VM웨어도 다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다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서버들의 구성이 다르고 수집해야 될 그 데이터 형태나 그 장비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서버가 준비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수집 방안은 여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방안으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뭐 에이전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를 굳이 심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 연결만으로 정보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그 MS에서 제공하는 Azure Migrate Import Template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금 그 세 가지 수집 방안 중에 에이전트 리스나 뭐 에이전트 방식이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에이전트 방식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것이 가장 이제 정석적이고 디테일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의 그 정보 수집 방안입니다. 이 에이전트 방식은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정보 수집을 위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버에. 그래서 설치를 해서 그 에이전트가 서버로부터 전송하는 데이터를 중간에 어플라이언스 서버가 받아서 그것을 취합한 다음에 애저 마이그레이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 방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가장 디테일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뭐 CPU 사용량이 얼마다, 메모리는 얼마가 남았고, 뭐 얼마나 여유 공간이 있다, 뭐 네트워크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리고 뭐 디스크 사용량은 어느 정도가 남았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시각각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쌓아 올린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 워크로드 간의 이제 종속성 분석 결과를 또 시각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애저로 이관될 때 그것에 대한 VM에 대한 더욱더 퀄리티 있는 매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고객사 중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뭔가 새로운 다른 에이전트를 심어야 된다, 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보안상의 이유나 뭐 기업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방식을 꼭 고집하지 않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게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이제 수집 방안인데, 앞페이지에 있는 그림보다는 조금 이제 단순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어 표시로 해서 이것들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들이 빠지고 깨끗하게 네트워크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자원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서버는 당연히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저 마이그레이트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뭐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앞에 에이전트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퀄리티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성 분석을 에이전트 리스 방식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업에서 지켜야 되는 뭐 보안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에이전트 방식에 비해서 그 준비에 대한 난이도도 낮아지고 그만큼의 시간도, 작업 시간도 이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도 안 된다.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정해진 이제 양식에다가 정보를 직접 수기로 이제 입력을 해서 임포팅 해야 되는 이제 마이그레이트 임포트 템플릿 방식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고객사가 운영 중인 이제 워크로드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이 접근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방식은 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설치 후에 뭐 통신을 TLS 1.2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버를 한번 리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고객사 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은 절대 재부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작성한 각각의 그 인프라에 대한 뭐 사이즈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직접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준비 작업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만 그 ASO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대규모의 서버 전체를 이제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뭐 중요도가 낮다거나 POC로 진행을 해볼 만한 약 20대 미만의 서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담당자와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서버 진단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진단을 하고 수집을 했으면 이제 산출물이 나와야 되겠죠. 어세스먼트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각종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또 그러한 분석된 결과로 산출물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클라우드 리컨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TCO 분석 툴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근데 굳이 꼭 TCO 분석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애저로 이관될 때 현재 운영 중인 워크로드의 개수나 뭐 서버의 타입이나 뭐 OS의 타입, 버전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시각화된 리포트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에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마쳤으면 이것이 애저 VM으로 이관될 때 이게 이관이 되는 서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 서버에 대해서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도출해서 리포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애저로 이관될 인프라를 이제 미리 선별을 하고 가장 이제 효율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보셨던 부분도 클라우드 리컨이라는 툴이었고 지금 보시는 것도 클라우드 리컨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리포트인데 앞에서 아까 클라우드 비용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VM 타입과 뭐 네트워크 사용량, 뭐 디스크 타입 용량, 메모리, CPU 사용량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리컨에서 모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하게 된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VM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자동적으로 이제 도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VM에 대한 월간 사용량, 비용, 뭐 1년 사용량에 대한 그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종속성 맵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그 에이전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종속성 분석을 시각화해서 리포트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종속성 맵이 그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는데 각각의 이러한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어떠한 네트워크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운영 환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QL DB에 대한 이제 진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툴인데 SQL 서버에 대해서 이제 서버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 서버가 개수가 몇 개인지,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온프렘에서 애저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또 아니면 어떤 버전하고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련의 그러한 툴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와 리포트를 가지고 얼마나 운영 효율적이고 이제 비용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중화 구성이나 DR 구성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책 방안을 이제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각각에 대한 장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프렘 투 애저로 구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방안이나 그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보자면 작년에 저희가 ASO를 진행한 고객사의 경우에 IDC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클라우드를 이관했을 때의 그 예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IDC의 자원이 뭐 어떤 서버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뭐 100% 동일한 리소스를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클라우드를 완전 다른 환경으로 이관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동일하게 100% 동일한 리소스 사용을 하지 않고 예제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전체 애저 내에서 네트워크가 뭐 디도스 앞에 디도스 프로텍션이 들어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용선을 통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CDN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운영을 하고 조금 더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방안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객사에서 사용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뭐 Azure AD가 이제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 당연히요. 그 Azure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자동화 가능한 이러한 솔루션도 같이 Azure에서 제공이 되고, 그다음 통합 보안 관리 세큐리티 센터죠.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고객사에서 이제 도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를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설계에 대한 편의성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죠. 그다음 기대 효과를 이제 잠시 봐야 될 텐데 그 ASO를 통해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크게 이제 보자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도입에 대한 비용이죠. 그래서 그 도입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도입의 비용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에지 인프라를 고스란히 옮기고 이제 비용도 추가로 들여야 된다면은 굳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애저로 이관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운영 효율적인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 중인 워크로드 대비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에 도입을 할 경우에 잉여 리소스에 대한 이제 잉여 리소스 대비해서 적절한 리소스로 다운 사이징을 하거나 아니면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구형 장비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환을 적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온프리미스 대비 요 내용을 보시면 온프리미스 대비 애저 리소스에 대한 이제 비용의 차이도 시각화된 리포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클라우드 리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온프렘 대비 약 2.5배 정도의 비용이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그 타사 클라우드, 뭐 예를 들어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 대비해서 라이센스에 대한 하이브리드 혜택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온프리미스에서 사용을 하시던 그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나
뭐 MS SQL 라이센스를 애저로 이관할 때 이제 애저 윈도우 서버나 MS SQL로 이제 이관을 하는 경우에 라이센스를 승계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새로운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애저에서 이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가 종료된 구형의 버전도 이제 버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구형 버전도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 이제 3년간 무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도입할 때 처음에 그 초기 단계에서 논의를 할 때 그 어떤 서버에 그 운영하고 있는 OS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무상 지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애저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윈도우 서버와 그 애저 SQL의 업데이트도 이제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운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자면은 기존의 서버를 이제 확장하거나 서버의 규모를 확장시킬 때는 서버 구입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설치나 뭐 운영 인력 등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많았는데 애저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미리 자원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스펙의 VM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메뉴판 고르듯이 VM 스펙을 고른 후에 우리 요거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파트너사나 저희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거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확장이나 자원 배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을 좀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M의 경우에는 저 새로운 이제 VM을 추가할 때 미리 검토된 내용이나 준비된 사항이 있다면은 새로운 자원을 이제 하루나 이틀 내에 확장이나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잉여 자원을 이제 유지를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세이브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일반 IaaS에 대한 그 VM을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또 파스를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나 저 제니슨 컴퍼니의 컨설턴트들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아주 운영에 대한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신규 자원을 이제 구축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을 이제 모조리 이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큰 규모의 인프라를 가지고 시작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VM 한두 개 정도만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하면 이제 처음에는 VM 한두 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조금씩 더 규모를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 중인 인프라나 그런 하드웨어의 관리가 필요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도 필요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도 훨씬 기존의 것보다는 편리성이 높고,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앞에서도 보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도 강화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고도화된 어떤 데이터 관리를 고려를 할 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뭐 빅데이터나 IoT나 인공지능 등을 이제 우리는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복잡한 신기술을 이제 조금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제 플랫폼 구축도 이제 용이하고요. 뭐 굳이 IT 자원 관리가 아니라 이제 고객과 이제 비즈니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사업 창출의 기회도 함께 이렇게 제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